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주실 또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또 장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장유진 캐스터의 표정을 보니까 또 오늘 또 환하게 좀 웃을 수 있는 국내 증시가 또 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도 67달러까지 피레침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고요. 천연가스도 굉장히 정말 무섭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그만큼 또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간 거를 확인을 또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함께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우선 3대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증시가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로 마감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거의 3% 가까운 그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어서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맵을 보시면요. 정말 네, 너무 빨갛죠. 오늘 정말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열어보기 좀 두려운 그런 그림의 맵이었습니다. 굉장히 네. 붉은빛이 선명하게 눈에 띄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전 섹터가 모두 약세를 기록한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개의 섹터가 모두 약세를 기록했고요. 그래도 에너지 섹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약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약보합세로 가장 마감을 했네요. 약한 모습을 보였던 섹터는 아무래도 기술주 그리고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였는데요. 평균 3% 넘는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나머지 섹터들도 모두 평균 1%, 2% 넘는 그런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진짜 그 스페인의 왜 토마토 축제가 생각이 날 정도로 붉은색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힘을 내실 수 있는 게 이 와중에도 굉장히 또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기술주 외에도 또 차분히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또 이따가 또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저희 장연구소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은 매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있는 만큼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셨다가 추후에 좀 조정이 끝난 다음에 진입을 해보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목 어느 쪽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너무 빨가니까 사실 좀 그렇죠. 네, 그래도 가장 유일하게 그린라이트를 켜내고 있는 에너지 쪽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전체 섹터로는 약간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정유 관련 종목들은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우선 엑슨모빌과 코노코필립스가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1%대의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선방을 했는데요. 엑슨모빌은 1.05% 오름세 속에 59달러 선의 정기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쉐브론도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했고요. 코노코필립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노코필립스 1.63% 오름세 속에 정기장 거래 67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그래도 녹색불을 좀 켜고 있는 지금 에너지주를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거는 우리 아무래도 빵주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애플은 지금 아이폰 13을 내놓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굉장히 큰 폭을 하락을 했어요. 2.38% 하락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정확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저희가 어제 장연구소에서도 이 금리가 치솟았다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간밤에도 또다시 한번 치솟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기술주들이 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을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2, 3%대의 약세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애플은 중국의 전력난이나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더더욱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폰 13이 나왔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14이 되면 드디어 좀 카툭튀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이미지가 또 스포일러로 나오고 있어서 좀 더 13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기도 한다라는 그런 상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애플의 주가 확인해 보시면 2.38% 내림세 속에 정기장 거래를 14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티넷을 지금 장유진 캐스터가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포티넷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볼까요? 네, 기술주가 굉장히 좀 약세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포티넷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약세장 쪽에서 힘을 내실 수 있게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목표가가 좀 크게 상향이 됐습니다. 코웬에서 포티넷에 대해서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의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면
나오면서 우선 투자 의견은 기존의 아웃퍼폼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는 기존의 335달러 선이었는데 이번에 385달러 선으로 좀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네. 현재 포티넷의 현재가가 287달러 선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포티넷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괜찮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또 간밤에 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오르는 흐름을 봤어요. 제가 초록불 켜진 데를 막 찾다 보니까 그 블리자드였나요? 블리자드도 파란불을 켰더라고요. 게임주도 함께 맞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초록불을 켜냈고요. 정말 그 말씀해주신 토마토 축제, 토마토 꼭지처럼 이렇게 네. 초록불이 조그맣게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일렉트로닉 아츠도 좀 초록불을 켜냈는데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단기선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짚어봤습니다. 현재 지금 일렉트로닉 아츠는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월가 평균 목표가가 163달러 선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현재가가 133달러 선에서 정규장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센서 타워라는 매체에서는 올해 모바일 게임의 M&A 대표 주자는 EA다, 일렉트로닉 아츠다 이렇게 좀 꼽았습니다.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경우는 올해 글루와 플레이데믹이라는 다른 기업들을 좀 인수를 하면서 모바일 스포츠 게임 시장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 점유율 41%를 확보하면서 2위와는 거의 2배 이상 격차를 벌리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또 반도체 주가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엔비디아 지금 4% 이상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넘게 3.8%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섹터도 완전히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증시의 전반적인 위축에 반도체 섹터도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9월 들어서 220달러 선에서 210달러 선을 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간밤에는 210달러 선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대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별다른 악재가 없었는데도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장의 타격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 거래 2%대의 약세 속에 73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네, 세미컨덕터의 반도체 쪽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지금 AMD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AMD의 CEO가 그랬죠. 내년이면은 아마 반도체 예수급난이 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언급들에 대한 관련된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반도체 장비주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코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국채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땠나요? 맞습니다. 지금 빨간불이 좀 선명하게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주요 은행주는 1% 미만의 내림세,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주가가 선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레딧 서비스, 페이팔과 그리고 웰스파고가 좀 약세를 많이 가져갔는데요. 우선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모건 스탠리가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은 균형이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목표가는 조금을 하향하는 그런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목표가가 기존에 49달러 선이었는데 이번에 46달러 선으로 하향하면서 지금 정규장 종가가 45달러 92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목표가에 근접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웰스파고는 3%대의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은행주들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여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JP모건은 간밤에 CEO의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디폴트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좀 했는데요. 채무 상한 철폐에 대해서 초당파 법안 성립을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채무 상한 철폐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소폭의 약세 속에 정규장 거래 16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그래도 큰 폭으로 빠지지 않은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금리 때문에 금융지주 쪽 이렇게 흐름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제 어제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신한금융지주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 쪽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굉장히 또 걱정이 됩니다. 이제 좀 다른 흐름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좀 되는데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또 다른 섹터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금융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마존 이제 소비순환 쪽으로 함께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마존은 어땠을까요? 네, 소비순환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소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가정용 로봇인 아스트로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로봇에는 AI 비서 알렉사 그리고 보안 기능이 또 갖춰져 있어서 이 집에 뭔가 불법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아마존 자사의 보안 회사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용 로봇이 정말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판매가는 약 $1,000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우선 그래도 전체적인 약세장을 면치 못하면서 2%대 내림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3,315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애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애쉬에 대해서는 루프캐피탈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장기 총 판매액 증가율이 28%대로 견고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또한 영국과 브라질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기존의 목표가가 $220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가와 조금은 가까운 그런 흐름인데요. 이번에 목표가를 $245 선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애쉬는 간밤에 5%대 거의 6% 가까운 내림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212 선에 마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비 순환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소비 방어주 쪽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소비 방어 쪽에 보면은 유일하게 좀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이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CL 밑에 있는 쪽인데요. 지금 보면은 네, 지금 그쪽이 맞겠죠. 네, 그쪽 여기보다 조금 더 우측에 있네요. 터바코 우측에 TSN이라고 보이시죠? 네, TSN이라고 해서 타이슨 푸드입니다. 타이슨 푸드 INC인데요.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2위에 해당이 되는 미국의 식품 산업 기업입니다.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짚어봤는데요. 녹색불을 켜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는 종목이 가는 만큼 또 향후에도 적극 매수가 추천이 떴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일 대비 1.2% 상승하면서 $77.80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식품 산업 기업으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원료 제품과 또 123개의 식품 가공 또 식물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세계 각곳에 300개의 사업장과 또 미국에 100개 이상의 사업을 두고 있고요. 연간 미국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의 육류 가공 회사인 JBS보다는 이제 두 번째로 큰 세계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지금 인베스팅닷컴의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적극 매수가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고점보다도 아직 조금 아래에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고 이제 매수 시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타이슨 푸드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가 지금 또 지켜볼 관심 가져볼 또 섹터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자동차 쪽이죠. 네, 테슬라도 빠졌는데 포드만 또 초록불을 켰어요. 맞습니다. 또다시 좀 신호등 같은 그런 네.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우선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1%대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3분기 인도량 전망을 내놨습니다. 22만 5천 대에서 23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다른 컨센서스의 예상치는 22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소폭 상회하는 그런 예상치를 또 내놨습니다. 또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투자 의견은 기존의 의견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 $800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정규장 거래를 $777 선에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초록불을 켜던 테슬라인데 오늘은 좀 빨간불을 켰네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지금 다시 매수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테슬라도 함께 포트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포드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포드 아무래도 어제 또 SK 이노베이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뭐 국제문 전문가께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굉장히 약세장 속에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드도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대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1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굉장히 역대급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이 포드에 있어서도 정말 이 정도 규모는 최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3개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해서 2025년까지는 공장을 가동을 해낼 것이고 여기에서 전기 F 픽업 트럭 서비스 시리즈 조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뭐 켄터키랑 테네시 여기 공장이 생기는 곳에서 11,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또 고용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뭐 이 점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또 월스트리트 저널 ESG 점수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산업 섹터도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 산업 섹터는 뭐 어제 저희 장연구소에서도 또 종목별로 그리고 하위 섹터별로 좀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저희가 그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뭐 어제 짚어드린 보잉 같은 경우는 약세를 가져갔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은 다시 또 그 낙폭을 좀 줄이고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0.36% 오름세 속에 10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캐터필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터필러 살펴보시면 역시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갔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200달러 선에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디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어 농기계 제조 업체이죠. 이 디어라는 종목을 저희가 2차례 정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0.43%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353달러 선에 마쳤습니다.